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코스피 3개월 만에 최저치 갱신이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경기 회복 둔화 우려, 중국 증시 2% 급락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요. 또 환율이 11개월 내 최고, 안전자산 선호, 그 다음에 경기 둔화 우려,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전체적인 뉴스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개별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뉴스 자체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걸 많이 다뤄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우리 이제 그죠? 이제 시청자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구독자들이 조금 더 관심이 가겠죠. 왜냐하면 주식이 왜 하락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스피 외국인 기관 매도 8거래일 연속 하락 이러한 예스가 나오고요. 여러분 보시면 또 시황 종합을 보면 외인 엑서도스 그러니까 외국인이 탈출한다. 그죠? 탈출한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감 3% 급락 이러한 뉴스가 바바바바바박 나와요. 주요 뉴스에는 지금 대부분의 코스피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주요 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 하락할 때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투매를 약간 부추기는, 왜냐면 이제 시장 분위기가 중요한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굉장히 공포스럽죠. 공포스럽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돈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걱정이 너무 되는데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걱정이 좀 덜 돼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는 거죠. 많이 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본 뉴스가, 자, 여러분들이 대중이 많이 보는 뉴스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탑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오늘도 셀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 이제 코리아를 판다, 코스피를 판다, 코스피 8거래일째 하락. 이런 뉴스가 지금 탑 뉴스로 떴죠. 그리고 이런 뉴스도 나오네요. 삼성전자 팔라던 외국계 증권사 일주일 만에 13% 오를 걸. 이런 뉴스도 또 나옵니다. 이제 서로 외국인이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외국인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다 같은 편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개인이 있고 뭐 기관이 있고 외국인인데 이거는 이제 창구 거래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뿐이지 외국인은 전부 다 한 통속 뭐 이렇지는 않죠. 이제 그 안에서도 외국인 안에서도 그죠? 어떤 외국인은 나는 팔고 싶지 않은데 지금 요즘에 외국인 어떤 이제 뭐 JP 모건이나 뭐 한 모건 스탠리 같은 증권 창구에서 엄청나게 물량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나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주주 환원 정책 그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내야 되죠. 5년 정도 분납을 했는데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작년에 특별 배당이 나와서 좀 더 배당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지금 가석방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죠.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가석방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죠. 아무래도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아무래도 그죠. 주주는 그래도 또 그죠. 삼성전자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요. 이래저래 그죠.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폴더블 폰, 가시화가 주가 지지. 뭐 그죠. 이제 뭐 비메모리라든지 폴더블 폰, 뭐 이제 접는 폰을 삼성전자 잘 만듭니다. 그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또 다른 외국계에서는 좋은 뉴스를 뜹니다. 뭐 사실은 삼성전자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코로나 플러스 환율 충격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환율이 충격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최근에 지금 이제 환율 차트를 보시면 이제 올라가는데요. 환율의 충격이 아니라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죠. 뭐 지금 일주일 새 거의 8조 이상 팔아버리니까 환율이 버틸 수가 없죠, 여러분. 버틸 수가 없는 것뿐이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환율은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면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출할 때 우리나라의 제품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제품이 굉장히 가격 경쟁력으로 하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철강, 화학, 뭐 그다음에
뭐 자동차라든지 뭐 그죠, 엄청나게 좀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품이 질이 좋잖아요. 그죠, 조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이 뉴스도 나왔나요? 네이버 카카오가 3% 가까이 내림세. 이 뉴스도 지금 메인 뉴스에 걸렸네요. 그죠? 이제 네이버 카카오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제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좀 밀려서 이런 뉴스도 좀 이제 메인에 걸리고요. 그리고 외인이 계속 판다. 뭐 이런 뉴스가 주로 거의 이제 좀 많이 보는 뉴스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자, 개별 종목 또 바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마님께서 컴투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컴투스가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오늘 많이 빠졌네요. 그죠? 생각보다 그죠,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그죠, 컴투스뿐만 아니라 NC소프트 볼까요? NC소프트도 빠지고 있고 넷마블도 좀 많이 빠졌죠. 넷마블도 좀 많이 빠지고 펄어비스는 어떻게 되죠? 그죠, 우리가 한때 뭐 성장성 있고 좋다라고 하는 주식도 그죠, 이제 우리가 이런 게 문제죠.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장도 보고 안 좋은 장도 이제 여러분들과 스터디를 같이 할 텐데요. 이제 안 좋은 장일 때 이제 마진이 없는 주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당이 지급이 거의 안 되는 주식, 펄어비스 배당이 안 되죠. 성장성은 있으나 배당이 없는 주식은 정말로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보는 거예요. 게임주가 좋죠. 성장성은 있는데, 배당은 없어요. 그죠? 이제 시간 끌기로 들어가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죠? 떨어질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관점인데, 컴투스는 조금 더 지켜볼까요? 이제 조금 더 떨어지면 아마 거래가 한 번 더 터질 것 같아요. 그죠? 컴투스가 뭐 그래도 게임 회사 중에서는 저력이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2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행히 비중이 인생아마님께서 2.5%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심택이 요즘 그죠? 심택이 지금 반도체 관련주인데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볼까요?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됐죠?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좀 덜 빠졌어요. 그 다음에 DB 하이텍은 이 DB 하이텍도 좀 여러분 덜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해성 DS도 해성 DS는 좀 빠졌네요. 그래도 뭐 고점에서 좀 빠졌잖아요. 그죠? 뭐 SK하이닉스처럼 그죠? 완전히 밑으로 냅다 떨어지진 않았는데 그죠? 그다음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반도체 장비주는 좀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메인 어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약간 크게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 관점입니다. 그죠? 심택은 조금 더 김정환님 지켜볼까요? 뭐 나쁘진 않죠. 이제 너무 걱정되시면 뭐 조금 파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장이 안 좋을 때 버티니까 오히려 장이 좋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 손실이 마이너스 14%면 아유, 이거는 거래가 없잖아요. 이게 떨어지면 뚝뚝뚝뚝 좀 떨어져요. 한번 재무를 볼까요? 재무가 잘 버텨야 될 텐데.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됩니다. 다행히 배당은 없어요. 배당은 없는데 뭐 매출과 영업이익은 나쁘진 않아요. 적자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성장성이 막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영업이익이 늘지 않고 약간 정체된 느낌이고 매출도 약간 정체된 느낌이 있어요. 어떤 거를 만들죠? 센트럴 모텍, 울산에 있네요. 모듈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죠? 보시면, 어떤 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죠? 이 제품 보이시죠? 모듈이죠. 이제 부품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막 성장성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자동차 부품 회사기 때문에 비중 5% 정도면 좀 기다려 볼까요? 근데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시간은 걸리겠죠. 다행히 비중이 5%라서 다행입니다. 지금 뭐 지수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제 밀릴 수 있는 거죠. 지수 자체가 밀리니까 개별 종목도 같이 밀리는 장세죠. 현대차는 어떻게 됐나요? 현대차는 좀 덜 빠지네요. 그죠? 그냥 지겨운 건 마찬가지네요. 이제 거의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죠? THQ요. 아, 여기 있네요. 신주 인수권 발행. 그죠. 이제 뭐든지 여러분 뭐 실적이 좋으면 뭐 다 좋은데 일단 회사가 좀 작네요. 900 이제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되고 약간 지금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주 인수권을 여기 신주 인수권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신주인수권 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자금이 결국은 이제 증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필요한 거죠. 일단 자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금이 과연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자금인지 아니면 이제 좀 사업적으로 힘든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그런 부분인지를 좀 살펴야 되는데, 그죠? 일단은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막 많이 나지는 않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매출도 약간 줄어 있는 상황이에요. 약간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통신 장비인데 어떤 비즈니스죠? 제품이 74%네요. 인바운드 플랫폼 사업 부분이 50%, 안테나 사업을, 아마 안테나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유 인수권 발행은 좀 그죠? 프로덕트 안테나가 많네요, 역시나. 그죠? 안테나 쪽에 사업, 이런 안테나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안테나 사업을 하는데 좀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인보우 스틱 한번 보면요. 레인보우 스틱이 좀 상장하고 나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죠?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기계 쪽 회사고요. 3,400억짜리 회사인데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성장 중 거죠.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심이 큰 주식인데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어떤 회사게 엄청 61% 로봇을 만드는 회사네요. 대전에 있습니다. 아마 그냥 제가 그냥 내피셜로 그냥 봤을 때는 약간 그죠? 카이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죠? 약간 그쪽과 뭔가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 로봇을 만드는 것 같아요. 로봇인데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로봇이나 이러한 비즈니스가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분위기가 좋을 때는 성장성 있는 주식이 잘 돼요. 근데 요즘같이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으면 왜냐하면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심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돈이 안정자산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당주라든지 고배당을 찾아서 움직이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기대심을 갖고 있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이러한 것들 변동성이라든지 왜냐면 마진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럴까? MC넥스 분할 매수 어떤 업종이죠? MC넥스 휴대폰 관련 부품인데요. 8천억 정도짜리 회사고 매출이 한 1조가 좀 넘어가네요. 영업이익은 한 200억 정도인데 휴대폰용 제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MC넥스 어떤 회사죠? 한번 볼까요? 휴대폰 기기를 파는 건가요? 스피커가 나오네요. 사업 분야, 모바일, 카메라 솔루션, 오토매틱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모듈 솔루션 한번 볼까요? 그죠? 뭐 카메라 모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쁘지 않네요. 카메라가 중요해요. 그죠? 요즘 가면 갈수록. 카메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MC넥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것도 분할 매수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좀 보면 저는 이제 조금 늘 말씀드렸는데 거래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래가 좀 없네요. 시장이 약간 무덤덤합니다. 떨어져도 약간 그런 관점일 것 같아요. 아십니다. LG노텍도 여러분 그죠? LG노텍도
주식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이 주식도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제 순매수,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는 것 같은데, 공매도도 전체적으로 분위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건가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사는 쪽이 없다 보니까 좀 빠지는 느낌이에요. LG노텍도 그죠, 여러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늘 항상 여유만 있으면, 그죠? 투자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항상 좀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여러분 사지 마시고요. 항상 여유 있게 투자하면 좋아요. 좀 알려주세요. 삼성 SDI를 매수 시점은 삼성 SDI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삼성 SDI가 신고점을 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차라리 돌파하고 나면 사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스터디하면 차라리 지켜보다가, 왜냐면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을 때 고점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사는 거는 너무 어중간하다,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고 사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이 의미입니다. 저 여러분 신고점을 냈잖아요. 신고점을 냈죠. 그러면은 이게 조정받을 때 좀 매수해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돌파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포지션이 이제 상승 방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LG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 전 뭐 한 21선, 뭐 가까우면 21선, 한 75만원, 76만원, 75만원 되면 1차 매수해도 뭐 나쁘지는 않겠네요. 그죠? 신고점을 냈잖아요. 그죠? 배터리 사업에 대한 그죠, 성장성이 큽니다. 그죠?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어제 테슬라는 좀 밀렸어요. 테슬라는 조금 밀렸습니다, 여러분. 테슬라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관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는 여러분 어때요? 카카오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는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카카오는 여러분 보시면 약간 그죠? 근데 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카카오도 이렇게 쭉 올랐다가 약간 루즈해지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왜냐면 카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삼성전자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어떤 거냐면 이제 조금 빨리 매매를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한번 이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지겨워서 못 참으실 수 있는 분들도 약간 생길 수 있다라는 약간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두산중공업만 이렇게 살펴를 봐도, 그죠? 두산중공업을 우리가 살펴봐도 약간 이제 지겨워서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카카오는 저희가 조금만 살펴볼까요? 조금만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덱스 2차 전지겠죠.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죠. 지금 좀 떨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은 좋을 것 같은데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ETF를 투자하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ETF를 이렇게 투자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것도 이게 2차 전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우상향하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죠? 2차 전지가 성장성이 있잖아요. 자, 이거 KTNG는 뭐 그죠? 뭐 요즘에 아무 타격이 있나요? 타격이 없죠. KTNG는 그죠, 여러분? 뭐 타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KTNG는 그냥 꾸준합니다. 그죠? 이 친구는 그죠? 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굉장한 고배당 여러분. KTNG가 지금 5.8%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KTNG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KTNG는 이제 지금 82,000원이잖아요. 82,000원인데 작년에 배당을 얼마를 줬냐면 여기 나오죠. 4,800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할 때 이제 쉽게 계산할 때 KTNG는 8,200만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으면 480만 원어치 지금 배당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8천만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지금 은행에 놔두면 80만 원 정도밖에 1%밖에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근데 지금 KTNG를 투자를 하면 엄청나게 이제 배당이 높은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담배 회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머무르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지금 배당이 거의 뭐 5%에서 6%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언제 올라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자금이 한 10억 정도가 있다. 이렇게 하면 KTNG는 뭐 한 2억 정도 넣어두시면 나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뭐, 이건 고배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면 나쁘지 않고요. 10억 정도 있으면 2억 정도 투자하셔도 좋고, 2억 정도 투자하시는 분도 뭐 한 4천만 원 정도? 그냥 투자해놓고, 뭐, 4천만 원이면은 배당이 얼마쯤 나오나요? 한 250만 원쯤 나오나요? 그죠? 그렇게 이제 뭔가 예금 대신에 KTNG. 약간 이런 관점이죠. 이렇게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KG 동부제철 지금 그죠 포스코가 조금 물려서 동부제철도 밀리는 느낌이에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철강업은 약간 다 비슷합니다. 철강업은 다 비슷해요. 여기 보면 지금 포스코가 밀리잖아요. 현대제철도 밀리겠죠. 현대제철도 빠진 예는 그러니까 당연히 KG 동부제철도 밀리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KG 동부제철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주가가 밀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뭐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좀 이제 주식 투자하면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여러분 KG 동부제철은 막 빠지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포스코가 빠지면 그래도 아유 뭐 약간 뭐 망하기 하겠어, 그죠? 이런 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점이 어떤 관점? 포스코는 여러분 보시면 배당이 한 2.3% 배당이 좀 넣었네. KG는 얼마나 나올까요? KG 동부제철은 배당이 얼마가 나오죠? 0.6이네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차피 철강업이 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배당이 높고 잠잘 때 좀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KG 동부제철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죠? 이제 아무래도 대장주가 밀리다 보니까 약간 같이 좀 밀리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님께서 S24는 왜 이렇게 오를까요? 16,000원 비중 1%인데 오르는 게 불안한 건 왜일까요? S24가 오르나요? S24 그때 한번 올랐다가 그죠? 올랐다가 다시 약간 반등하는 느낌이네요. 예. 일단은 뭐 인터넷 관련 사업이고 아마 카카오뱅크 카뱅 아마 테마도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예, 뭐 그때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유 제임스님께서 S24가 올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죠? 예. 워낙에 뭐 또 투자를 잘 하시니까요. 일단은 S24는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켜보죠, 저희가. 그리고, 현기님께서요, 현대미포 참지 못하고 추매했어요. BDI는 또 올랐는데, 4년 보고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유, 예. 아이고, 현기님께서 투자를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아요. 현대미포조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추매를 하셨네요. 그죠. 조선업은 이게 조선업의 중장기 차트인데요. 이게 월봉 차트죠. 이제 좀 이렇게 쭉 가는데, 그죠. 조선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좀 전문가들이, 예, 그죠. 투자를 해야 돼요. 이 조선 BDI를 정확하게 의미가 어떤 거죠? 한번 볼까요? BDI. BDI 운임지수네요. BDI가 운임지수. BDI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는 바로바로 찾아보면 좋아요. BDI. 발탁 해운 거래소가 산출하는 건화물 시향 운임지수로 벌크선 운임지수. 그러니까 벌크선 그죠? 현대비포조선이 벌크선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그죠? 이러한 운임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4년 보고 현대미포조선을 투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뭐 사실은 4년 보고 투자하면은, 그죠? 4년 보고 투자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4년 보고 투자하면. 그죠? 지금, 왜냐면 현대미포조선이 뭐 상승한 건 아니잖아요.
저점에서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게 월봉인데 거래가 빵빵하게 터지고 있고 지금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현대비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타는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 저점에서 이제 경기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현기님께서 아주 예, 계속 투자를 굉장히 그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2차 매수 시기가 다가오네요. LG이노텍 참 좋죠. LG이노텍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지금 매력적이에요. 애플에 지금 매출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이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LG이노텍도 뭐 굉장히 좋다 생각해요. LG전자는 어떤가? LG전자도 올해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텐데,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님께서요, DYPNF 42,000원대 매수했어요. DYPNF 42,000원대요. 42,000원대. 아유, 고점에서 매수하셨네요. 저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라고 말. 오늘 근데 좀 거래가 터지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주식이또? 지금 추세는 굉장히 좋은데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셨네요. 기계 쪽에서 한대요.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성장성이 있는 주식인가요? 뉴매틱, 컨베인, 메카니컬 이런 쪽인데 좀 어렵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업 소개 한번 볼까요? 어떤 사업 소개, 어떤 부품인 것 같네요. 그죠? 정유화학, 플랜트, 저긴데, 이게 2차전지 관련주일까요? 왜 이렇게 올랐는지, DYPNF, 왜 이렇게 올랐는지 궁금하네요. 왜 올랐는 거죠?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NF 한번 볼까요? 뉴스를 살펴보면 환경 규제, 환경 쪽이네요. 여기 보면 양극화 물질, 저장용 자동차구 공급기약 이런 쪽이라서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약간 테마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고점이라서 그죠? 한동안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주식이 떨어지면 약간 밀릴 수 있으니까요. 42,000, 이게 좀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반등을 하면 물량을 좀 줄여볼까요? 이수영님. 그죠? 배당은 주나요? 배당 1% 주네요. 일단은 이게 좀 고점 매매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서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그죠. 일단은 뭐 일단 추세는 좋습니다. 추세가 좋아서 이제 기다릴 여력이 되시면 일단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환경 쪽이고 제가 보니까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죠? 재생에너지 쪽이 이제 테마가 일면은 이제 오르는데 또 그죠? 좀 약간 이제 분위기가 식으면 좀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러한 관점인 것 같아요. 플러스 LGU 플러스 볼까요? LGU 플러스 말씀하시는 거겠죠? LGU 플러스는 반등할 수 있죠. 왜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배당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신이 좀 배당이 높습니다. KT는 요즘 어떻게 됐나요? KT가 좀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이제 좀 올랐다가 빠지는 느낌이죠. SK텔레콤도 빠지고요. 저 근데 이제 SK텔레콤이나 KT나 LGU 플러스는 약간 고배당 주식입니다. 3%가 있기 때문에 LGU 플러스는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2,000원에 지금 보면은 지금 LGU 플러스는 12,000원이시면 아유 12,000원이면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일단은 좀 들고 계셔도 뭐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죠? 그러니까 대응할 필요는 없고 반등하면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배당도 높습니다. LG 플러스는 한 3% 정도 배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천성희님께서 호텔신라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그럼요.
호텔 신라는 뭐 그죠? 호텔 신라가 그죠? 저는 뭐 대한항공이나 그죠? 우리가 뭐 이제 그러니까 항공주보다는 호텔 신라를 좀 더 좋아해요. 왜냐면 좀 이게 좀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롯데 지주 38,700원이 50%입니다. 더 매수해야 될까요? 롯데 지주는 조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롯데 지주는 38,700원이면 매수가는 좋습니다. 매수가는 좋은데 우리가 조금만 지켜볼까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지금 이제 지금 백화점 쪽이 이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뭐 급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반등하면 또 좋은 거고요. 롯데지주는 이제 빨리 매수하지 마시고요. 뭐 저점에서 충분히 좀 거래가 터진다 싶으면은 매수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